1월 5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 짧은 선으로 보이는 하락 추세선의 저항에 아직까지 사실 걸렸다고 볼 수 없지만 저항선 근처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내려왔을 때는 조금 이 하락 삼각형 패턴의 완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유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은 짧은 추세선이지만 이 추세선을 뚫고 돌파하게 되면 또 좋은 흐름을 가져올 수 충분히 있는 구간이고, 이게 이제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은 추세선을 맞고 떨어져서 이 지지선을 이탈할 때 시기입니다. 이 시기. 그러니까 꼭 여기서 뭔가 빠른 판단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확정 지어지는 곳에서 판단을 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이제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패턴에 대한 완성이 되게 되면 패턴이 확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큰 추세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알트코인 분석을 몇 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 15개 정도 제가 지금 받았는데 5개 정도는 이제 편집본으로 하고 나머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코스모스 차트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고점에서 나온 많은 거래량이 있어요. 차트가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런 방식으로 가격과 거래량이 동일한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하락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사실 더 높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고점이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하락 추세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OBV도 띄워놓긴 했는데 지금 고점 부분에서 이제 이 캔들의 형태를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나온 캔들의 형태들이 조금 닫혀있는 장대 양봉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BV 같은 경우도 추세에서 계속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줬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매수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점의 돌파거든요. 이게 이런 차트가 만약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더블탑의 가능성도 있는 차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점을 뚫게 되면은 가격이 올랐지만 더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 거래량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왔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비트토렌토는 아마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는 더 많이 한 이쯤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지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지금 앞에 나와 있던 이 캔들로 시장에서 다시 오를 거라고 판단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여기서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칼날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실제로 좋은 가격대를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떨어지는 폭도 굉장히 컸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올라갈 때 산다고 하면은 매집봉으로 보이는 캔들 이후에 이제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어도 조금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매집봉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손절가가 매집봉의 시초가가 되거든요. 근데 딱 매집봉의 시초가에 거의 물렸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고 하면, 물론 이 매집봉의 시초가를 했을 때 손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를 얼마에 잡았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뭐 매집봉의 시초가를 해도 손절이 나는 경우가 충분히 많은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매집봉의 시초가의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집봉이 가지는 의미 자체는, 이 매집봉은 여기서 매수의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매수의 시작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매수의 시작가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누군가가 저 가격대 샀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져서 이 사람이 산 평단가에 도착해서 그보다 더 내려가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매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매집봉이었든 아니었든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고점을 뚫고 올라가줘야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데, 일단 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은 했습니다. 근데 이거 좀 단기간에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이런 차트들은 제가 뭐 매수나 이런 거를 절대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떨어지는 걸 만약에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꼬리에서 매도량이 얼마나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매도량이 안 나왔다고 해서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로는 표시가 안 따죠. 보통 약간 캔들에 따라서 보면은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분을 점점 쪼개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급격하게
오르고 떨어졌길래. 근데 생각보다는 매도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리고 흐름을 이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제 양봉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일봉의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일봉에서 이런 차트를 봤다고 하면은 좀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차트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생각보다 매도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고가에서. 이제 플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쭉 하락을 이어오고 났는데, 지금 이제 이 지지선을 유지 중인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가 평행 채널이 시작되는 구간인데, 제 생각에는 평행 채널이 시작되고 나서 거래량이 실린 양봉들이 조금씩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켜볼 만은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이런 박스권은 유지가 되게 되면 우리가 OBV나 누적분포 지표를 통해서 박스권에서 매수의 힘이 강하면 OBV가 상승할 거고, 이제 박스권에서 매도의 압력이 강하면 OBV가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고가를 체크해 놓고 OBV가 상승할 때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좋은 매수의 기회는 될 수도 있는 차트긴 해요. 이때까지는 위에서는 거래량이 많았지만은 하락의 사이클이 여기서 끝났다고 보면은 이제 이 박스권을 매집의 구간이라고 가능성은 들 수 있죠. 다만 이제 문제는 만약 여기서 하락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를 매집의 구간의 가능성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또 다음 채널에 가서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여기에 매집 구간일 수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기준 가격대를 정해놓고 매집 구간이 아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집 구간이 맞고 이제 상승을 시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꼭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지금 나온 양봉 캔들이 시장 평균 캔들에 비하면 한 3배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후로도 사실 양봉이 꾸준히 나와줬기 때문에. 이 진리카도 이제 똑같아요. 이게 제가 즐겨찾기를 해놨는데 이 정도 구간 정도에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플로우보다 좀 유리한 이유가, 이것도 똑같이 이제 하락 사이클 이후에 시장을 장악하는 캔들과 거래량이 등장을 했다라는 데 있어요. 이 시장을 장악하는 캔들과 거래량이 등장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나서 여기 고점을 뚫게 되면은 이제 상승의 가능성을 높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올라가서도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고점에서 이제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고점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매도량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가 이제 매집봉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서 매수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팔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리카는 즐겨찾기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고 나중에 올라가서 이제 매도량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확률적으로 유리한 코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뭐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보다는 지금 여기에 만들어진 지지선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지선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제가 뭐 지지선이 있으면 매수를 하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지선을 지켜줬다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냐,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지선이 존재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텔라 루멘을 들고 있다면 여기 저항과 지지가 만나는 이 자리가 사실은 좀 운명을 갈라놓은 자리가 될 확률이 충분히 있어요. 여기가 저가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올라가서 거래량을 만들고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은 또 다른 매수가 시작될 확률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를 버텨줘야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대가 물리는 자리는 이제 매수의 자리가 아니라 떨어질 때 팔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전에 만들어줬던 저가를 지키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저가에서는 사실 거래량이 크게 없었거든요. 사실은 가격을 쌀 때 사서 누군가가 비싸게 팔아야 그게 이제 작전주의 형태가 되는 건데, 저가에서 뭐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비트가 다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거래소도 거래량이 많아서 그 거래량도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고가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충분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가에서 거래량을 만들고 나서 고가에서 거래량을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다라는 확률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없고 여기서만 거래량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만약에 고가를 뚫고 갔을 때는 오히려 여기가 이제 매집일 가능성으로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만 여기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 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선을 놔두고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